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소폭 반등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빨간불 하나 켜고 뭐 특정 구간의 지지를 받고 뭐 코스피가 아래 꼬리를 만들고 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려볼 거예요. 이거는 삼성 SDI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더라도 뭐 호재가 붙어서 유독 그날 또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SDI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타이밍적으로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죠. 시작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하락을 할 건데, 그 몇 월 며칠 하락 날 갑자기 호재가 뜰 거야. 이거는 뭐 내부 사람들밖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내부 사람들도 그 호재가 언제 나올지는 알지언정 시장이 그날 빠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양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또 더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더 좋은 성과와 수익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차트적으로 여기가 뭐 저점인 것 같다, 여기서 지금 자리를 75만 4천원 자리를 좀 잘 잡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뭐 지지점이고 어디가 뭐고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좋습니다. 뭐 그런 분들께서 자,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 제가 브리핑을 좀 드려볼 테니까 좀 보탬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0% 이렇게 간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종이 비행기 있죠.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A4 용지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 바람이 불어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붑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그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예를 들어 바람이 분다고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바람이 그냥 불어요. 종이 비행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렸어요. 그럼 바람 타고 슈 잘 멀리 가겠죠.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반대로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이렇게 날리려고 해봐요. 잘해야 밑으로 꼭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심지어 바람이 세게 불면 밑으로 꼬라박고 질질질질 끌려서 결국에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제대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바닥에 패댕기 치고서 그냥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그래도 유연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쪽으로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바람이 끝나면 날리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VIP 회원님들께는 제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자, 일단 한번 좀 봅시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해가지고 시장부터 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왜 자꾸 단타 수익이 이렇게 기회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죽하면 이벤트까지 열어서 이렇게 자꾸 기회라고 하는지, 역대급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내가 봤을 때도 좀 납득이 간다, 나도 한번 진짜 더 좋은 기회를 좀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 더 드리니까 오셔서 이벤트 좀 참여하시고 같이 준비해서 진짜 좋은 기회를 좀 잡아보자고요. 괜히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면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시간들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올라오는 폭이 짧을 거란 말이죠. 최근 시장 보면 어땠어요? 최근 코스피, 뭐 예를 들어 코스닥으로 보여줄게요. 극단적으로 보면, 코스닥으로 보면 2주 동안 폭락 나오고 2주 동안 회복했는데, 여러분들 이 동안에 회복 안 된 종목들 어떻게 돼요? 회복도 안 되는데 다시 지금 하락장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그재그 방식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되돌림은 여러분들이 복구하지도 못할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위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밑에서 좀 저렴하게 사들고 가야 되는 이 전략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월가에서도, 미국 월가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1차 팬데믹 이후의 시세들에서는 유동성 장세였어요.
그죠?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했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시장에서 돈을 정말 많이 풀어서 자산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치솟았어요. 물론 증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유동성을,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잠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유동성 장세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다양한 지표들을 보겠지만, 특히나 월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이게 뭐 어떤 의미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나라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명쾌한 답은 못 찾았지만, 어찌됐건 코로나 1차 팬데믹 이후에는 이 200일선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200일선, 여기도 200일선, 200일선을 이탈하는 시점부터 대폭락이 나왔고요. 200일을 돌파한 순간부터 지지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핵심적인 맥점을 200일선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지지가 발생했었고 최근에도 한번 지지가 발생했었고 오늘도 좀 땡겨서 놓고 보시면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오늘도 200일선에서 정확하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립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겠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200일 이평선에 대한 중요성을 늘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러면 200일선을 지지받았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그냥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평선은 뭐 이평선이겠지만 이평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작용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식 유튜브에서 차트 공부하실 때 어때요? 5일선을 뭐 타고 올라가는 종목을 봐야 되고 21선 황금선을 깨면은 그거는 뭐 매도를 해야 되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 좋을 때 5일선은 저 위에 있고 21선 이렇게 있는데 5일에서 20일까지 내려오면 막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인데 황금선 이탈하면 깨야 되고 어쩌고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면은 세력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20일 잠깐 툭 털어서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순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가지고 매매하는 게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최근에 평균값이 이 정도구나, 이런 흐름이구나, 배열이 이렇구나, 이 정도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요즘은 좀 사실 좀 안 먹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와서 처음부터 배우는 게 황금선, 차트 분석할 때 황금선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지들이 더 뺏어 먹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 이평선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지지받는 그냥 요런 형국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포인트가 그렇다라는 것만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환율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달러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 흐름을 한번 놓고 보자고. 자, 달러를 한번 볼게요. ETF 상품으로 한번 볼게요. 달러 선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선물인데, 달러 선물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말 가파른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달러가 그러면 현재 여기서부터 좀 저점을 더 만들어서 밑으로 더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라고 논한다면 사실은 아직 그렇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왜? 테이퍼링에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달러의 가치가 희석됐던 것들을 다시 유동성을 축소시켜서 달러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달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런 그림들이 좀 펼쳐질 텐데, 지금 자 인베스팅 차트에서 보시면요 어때요?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어요. 달러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살아있는데 여기서 잘 눌려봐야 1160 한 2, 3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달러가 현재 추세처럼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잘 눌려봐야 1160원 밑으로 내려오기는 아직 버겁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코스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서 놓고 보면은, 자, 이때 당시에 달러가 얼마였어요? 이때 당시에 달러 보시면 1145원대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원 차이는 있겠죠. 1145원 정도였다가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 얼마? 118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얼마? 1155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달러 얼마예요? 1170원 정도. 그쵸?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1160원대를 밑으로 깨기 어려워. 이 정도 구간이 1160이라면 이거 이상 깨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반대로 환산해서 보면 3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단기적으로 버겁다라는 소리겠죠. 달러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3200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달러의 추이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기본적 관점으로 보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당장에는 없겠죠. 돈을 더 풀 수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부채 한도 그냥 꽉 차가지고 맥시멈으로 꽉 차가지고 여기서 돈을 더 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유동성이 이제 막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동안에 달러를 찍어서 풀었고 돈을 시장에 많이 풀었고 근데 이제 돈 잠그겠다고 금리 올리고 있잖아. 올리려고 하잖아요. 한국 금리 벌써 올렸잖아요. 그죠? 그나마라도 한국이 달러를 그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오히려 이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서 원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은 좀 높아지겠죠. 왜? 달러에 대한 금리는 아직 제자리인데 원화에 대한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0.75, 뭐 0. 뭐 다시 1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지금 0.25에서 뭐 얼마 오르고 오르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원화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원화에 투자를 하는 외국계 창구들이 있겠죠. 외국계 주체들이. 그랬을 때는 좀 꺾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시기적인 포인트는 또 뭐야? 뭘 봐야 될까요? 테이퍼링에 관련된 거는 원화를 일시적으로 뭐 약세를 보이거나 원화를 강세를 보이기 원화에 대한 변동을 크게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사실 아니에요. 9월 21일하고 22일 FOMC 회의가 또 있어요. 여기서 테이퍼링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주열 하는 총재께서 이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했고 연말 기준으로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달러가 꺾일 수 있는 추세가 언제쯤이냐, 달러가 강세가 조금 누그러들 때가 어느 때쯤이냐, 대략적으로 10월 말 11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11월까지 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박스권의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겠죠. 왜? 미국은 테이퍼링을 또 시행할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원화에 대한 박자,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시기적인 일정적인 부분들, 또 다다음 주면 또 우리나라 국내 또 저기 뭡니까? 추석, 명절 연휴 리스크, 수급적인 부분, 연휴 리스크, 10월달 되면은 대주주 과세 요건 어때요? 이 모든 박자, 이 모든 사이클이 지금 다 앞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200일 이평선 지지받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 나올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은 8월달은 스트레이트로 빠졌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하락은 오름내림 이런 흐름으로 10월달까지 움직임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심하면 코스피도 3000포인트를 깨고 일시적으로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 무슨 느낌인지 오시나요? 안 빠진다라는 조건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시장을 치고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을 치고 올릴 수 있는 모멘텀 뭐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미국 시장은 지금 정점에서 자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 보시면 S&P 500 어때요? 고점에 대한 부담 계속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박스권 움직임 뭐 등락 엄청나게 심했지만 S&P 어때요?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파동 그리고 있어요. 빠져도 얼마 안 빠져. 1%도 안 빠져요. 빠져도. 근데 우리나라 한번 빠지면 막 2, 3%, 1%씩 막 쭉쭉 빼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도 어느 정도의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 전체적인 박자를 다 맞춰보면은 여기서 신고가 또 갈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일 이평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100 선물 지수에 대한 ETF가 있어요. 나스닥 100 선물 ETF가 과거의 시장이 크게 이렇게 흔들림을 보일 때는 보통 200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50%가 안 넘었었어요. 이평선 대비해서 나스닥 나스닥 100 선물 ETF 지수가 플러스 50%를 초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플러스 70%까지 와 있어요.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린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재 달러의 엄청나게 강한 추세, 달러 강추세.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거나 약세 혹은 원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이나 시기를 계산해보고, 그죠? 왜냐? 아니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는 제자리인데 환율이 변동이 계속 있어서 원하는 약세를 보여. 들고만 있어도 환차손을 보는데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우리나라 주식을 삽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창구가 계속 이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막 좀 아직 제대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근거들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더 좋은 기회를 잡는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평선이 어디서 뭐가 어째서 20일 황금선 깨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지금 시장 좀 빠지니까 빠지다가 양봉 하나 만드니까 이제 반등 나온다.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요. 캔들로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캔들로 반등 시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진짜로 이 하락 추세를 회복하는 거를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논할 수 있냐면 하락을 보인 마지막 음봉 길이의 캔들 있죠. 이 캔들을 다 감싸고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락 캔들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치고 올려줬잖아요. 이만큼 더 회복을 했죠. 이게 반등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캔들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때요? 아직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얘도 전날에 음봉을 다 감싸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저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어때요? 아래 꼬리 말아 올리면 무조건 뭐 다 저점입니까? 내일 좀 더 올릴 수도 있어. 3150, 3070, 3170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그러면 그 이상은 3200 이상은 무슨 근거로 올라갈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을 봤을 때 단기적 관점, 적어도 9월, 10월은 계속해서 비관적이다. 오늘 정도에 이렇게 뭐 양봉 좀 뛰어가지고 더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카카오 여기서 막 주워 담아야 될 것 같고, 단타를 치려면 칠 수는 있겠죠. 카카오 지금 사서 아침에 저점부터 고점까지 하면은 5% 가까이 나오네요. 수수료 떼고 3% 가까이 단타 수익 낼 수 있겠네요. 근데 뭐 그 단타 치려고 이렇게 리스크 떠안고서 카카오를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비중 덜어놨잖아. 들고 가셔도 좋지만 더 싸게 더 사면 되잖아요. 시장이 그만큼 하락을 보이고 했을 때 70만원 가깝게 더 사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왜 기다리는 건 못 기다려요? 그죠? 여러분들 맛집 가서 대기줄 쓰는 거 번호표 뽑고서 웨이팅은 잘 하시면서 왜 주식에서는 더 싸게 살 주식을 웨이팅 하라면 그거는 못 하시는 건가? 그죠?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좀 기다려줘야지. 단순하게 지수만 하나만 놓고서 캔들이 어디서 뭐가 어떠니까 상승이 나오고 반전이 나온다? 안 먹힌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시면은 이러한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얘가 좀 진정화되고 있고, 앞으로 일정들, 앞두고 있는 일정들, 미국 FOMC 회의라든지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한국도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 나오는 거, 대주주 과세 요건, 명절, 리스크, 이 쓰나미는 다 피하고 가자고.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더 대박 기회를 잡으시라고요. 코스피가 3200, 예를 들어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어요. 와, 끝났다? 분명히 그때 되면 그 소리 나와요. 잘 보세요. 그때 가서 코스피 3000을 깨잖아요. 기사 뜨고 난리 납니다. 2900포인트 가나? 저점은 어디일까? 2800까지 갈까? 뭐 이런 얘기 막 나와요. 한국 이대로 무너지나?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 펀더멘털적으로 그렇게 구조적으로 틀을 바꿔버리는 하락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과 현재의 수출 동향 경기 데이터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과하게 프리미엄을 받았던 부분을 반납하는 건 있어도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은 맞아요. 단기적 관점만 피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저점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환율에 대한 변동, 다양한 경기 지표들의 흐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발 리스크, 지금 뭐 빅스 지수 올라오는 거 흐름들,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대략적으로 2950에서 뭐 70, 요 정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순간이 만약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기사들 막 난리 나겠죠. 또 기사 뜨는 거 보면 한국 뭐 다 끝난 것처럼 막 초상집 분위기 만들어내죠.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곡소리 날 때가 매수 기회라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정말 2900 중반 포인트 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적으로 해야죠. 역대급 기회인데 공격적으로 해야죠. 하다못해 이 잔잔바리 이 파동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서 VIP님들 이런 수익들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저 작은 파동으로도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벌면서 엄청난 수익들을 챙겨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더 무서운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준비를 안 하세요? 그냥 오늘 하루 좀 오르면 사야 될 것 같은 거야. 어제 빠지니까 무서워서 달아났는데 오늘 오르니까 사야 될 것 같은 거야. 반대로 하시라고. 반대로. 오름에 붙지 말고 내림에 팔지 말라고요. 내리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고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알지만 힘들죠? 하지만 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라고. 근데 뭘 사야 될까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2950포인트 정도부터 올해에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들이 같이 밸류가 많이 좀 저렴해지면서 주가도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면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보고 있는 일부 종목들 못해도 수익률, 대형주 기준이긴 합니다만 대형주인데도 못해도 수익률이 60, 70% 이상, 진짜 탄력까지 받아서 업종 분위기 좋으면 더블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년 초까지, 내년 1분기까지 실적 발표할 때까지라도.
그러면 그런 기회를 지금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 확보를 대폭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놓고 오를 거 기다리는 거나 빠질 거 기다려서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거나 뭐가 틀려요? 뭐가 어렵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차트만 보면서 단순하게 여기서 이만큼 빠질 거니까 기다려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라고 저는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다 말씀 못 드린 게 많아요. 더 있어요. 뭐 시장이 이거 가지고 단순하게 볼 것 같습니까? 경기 흐름이 이렇게 단순해요?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기 쉬울 만한 내용들 위주로 먼저 브리핑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SDI 기다렸다 더 싸게 사면 돼요. 시장 앞에 장사 없거든.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 좀 잘 참고해 보시고 지금 저는 진짜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이면은 사실 시장 한 달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9월 10일이니까 뭐 10월 그다음 11월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락 이후에 저가 매수까지 잘 하고 반등까지도 적어도 챙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 그때 되면 단타수장 그 관측이 맞았구나. 단타수장 예견이 맞았구나. 야,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시고 제가 봤을 때는 44만 원 결제하고 들어오셨다가 다 연장하십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남아 계신 분들이 지금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수백 명의 회원님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삼성전자 좋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만 사들이신 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초상집이잖아요. 그죠? 물론 가긴 가겠죠. 장기적으로 가지만. 카카오가 그렇게 좋다라고 외치셨던 분들 지금 다 눈물 흘리고 있죠. 예외 없어요. 대형주 예외 없습니다. 시장 앞에도 장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남들이 곡소리가 날 만한 구간과 위치와 시기적인 것을 예측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기 흐름들을 또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좋은 기회를 좀 잡아봅시다. 이벤트 조만간 마무리할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해서 저는 막 제가 그렇게 장사꾼처럼 하고 싶진 않아요. 저와의 뜻이 맞고 저의 뜻과 방향성을 이해하시고 제대로 주식을 좀 투자해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만 저는 모시고 싶어요. 어영부영 뭐 흐지부지 뭐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뭐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랑 같이 오래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도 60대 회원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은퇴하고 주식으로 편하게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뭐든 다 할 거예요. 제 성대가 다 나가도 저는 열심히 떠들고 해가지고 그분들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저랑 같이 또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비용 44만 원이라는 금액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회원을 모집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면은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샀을 거예요. 더 많은 비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입성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뜻이에요. 제 뜻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또 좋은 기회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